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SKC입니다. SKC는 1973년 설립돼서 1997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2차 전지 음극 지점체에 사용되는 동박 등을 생산하는 모빌리티 소재 사업, 반도체 소재 사업, PET 필름을 생산하는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 폴리우레탄 원료인 PO 등을 생산하는 화학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모빌리티 부문 19.3%, 인더스트리 부문 39.4%, 화학 부문 32.6%, 전자재료 13.7%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3조 3,960억 원, 영업이익 4,645억 원, 당기순이익은 3,43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7.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9.9%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67.3%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동박 사업의 고성장과 화학 필름 등의 기존 사업의 영업 호조로 실적이 개선됐고 기술 매각 등에 따른 매각 차익으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공정공시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공시 타이틀을 좀 보다 보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공정공시가 있고요. 또는 영업실적 공정공시 이 타이틀도 좀 보셨을 거예요. 두 가지 다 같은 실적 공시입니다. 실적 발표를 의미하는 좀 공시다. 2분기 보고서에 대한 예고편이죠. 그런데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 붙는다는 것은 회사가 개별 회사 안에 종속법인의 수치를 모두 다 합산하는 수치죠. 즉 딸려있는 식구들이 많다. 이게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이고요. 만약에 종속회사나 연결 자회사가 없다면 영업실적 공정공시다라는 이 타이틀로 공시가 됩니다.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2분기 매출액입니다. 회사 2분기 매출액은요. 죄송합니다. 좀 1조 768억. 지난 1분기 대비 3.9%가 감소됐고요. 영업이익은요. 1조 940억 원을 좀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 17.7%가 좀 감소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은요 1,197억을 좀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 32.7%가 증가되는데 제가 숫자 이 기호를 좀 착오했어요. 억 원을 좀 봤는데 100만 원대로 제가 항상 읽다 보니까 좀 착오했습니다. 다시 정정을 해드릴게요. 매출액은 1조 768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 3.9%가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094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 17.7%가 감소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 추세가 좀 있었지만 지난 2분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매출액이 30.2%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은 지난 2분기 대비해서 19%가 감소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은 55.3% 증가되면서 지금 영업 상태 관점에서는 영업손익이 크게 감소됐다. 지난 2분기 대비해서 19%가 감소됐고 지난 1분기 대비해서는 17.7%가 감소됐다. 하단의 내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실적의 내용,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법인세 비용의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은 중단 사업의 영업 실적을 제외한 계속 사업의 실적이다. 본 공시의 수치는 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됐다.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즉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은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 변동될 수 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SKC 잠정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요. 2분기 연속 1조 원대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는데 대표님 일단 먼저 이 사업 부문별로 좀 실적 현황을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가 이 공시 상태, 즉 이 잠정 실적 공시 내용만 좀 보다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어떤 증감치에 사업 부분별 어떤 손익을 우리가 좀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죠. 네네. 그래서 대부분 소형주의 경우에는 반기 보고서 안에서 매출 포지션 어떤 증감 추이를 보고
이런 사업 부분에 증가폭이 있다, 감소됐다 이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잠정 실적치에서는 이 여부를 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회사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기업 설명에 관련된 유튜브 생방송 국문을 통해서 좀 방송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회사 홈페이지 IR 자료실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해 왔는데 SK 2022년도 2분기 실적 발표라는 타이틀로 이 PPT가 좀 만들어져 있거든요. 관련돼서는 공시에서 좀 다 디테일하게 좀 다루지 않은 사업 부문별의 어떤 손익과 향후 어떤 일정 전망인 그리고 계획들에 대해서 잘 설명이 좀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쯤 다운로드 받아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2분기 실적 관련돼서 먼저 2차 전지 소재 부분입니다. 회사 지금 SK 넥실리스 전 세계 글로벌 동박 생산량 1위를 좀 기록하고 즉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SK 넥실리스 사업 부분에서는 지금 2분기에 매출액 1,995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296억을 좀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7.4%가 지난 1분기 대비 57.4%의 영업이익 신장 효과가 있었고요. 지난 2분기 대비해서는 20.8%가 오히려 좀 증가된 내용을 좀 보면 매출액의 부분에서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 요인이 지난 1분기 대비해서 6.1%가 좀 감소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6.6%가 좀 증가된 수치를 좀 보여줬습니다. 회사는 2분기 실적 효과에 대해서 유럽 공급망 차질과 중국 봉쇄 등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좀 감소됐고 폴란드 동박 공장 착공 이슈가 좀 있었다. 그렇다면 폴란드 동박 공장이 생산 가시화가 좀 이뤄지는 하반기부터 수익성을 좀 크게 제고할 수 있다라고 좀 기대가 되는 대목인데 3분기 전망에 대해서 유럽 신차 출시 및 중국 봉쇄 조치 완화로 인해서 전방 산업의 어떤 수요 증가가 좀 예상된다라고 좀 밝혔고요. 풀캐파 생산 판매에 따른 매출 및 이익의 동반 성장을 전망해 본다. 즉 폴란드 공장의 착공 이후에 하반기에 실적 호조 관점에서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의 어떤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화학 부분인데 화학 부분은 매출액 4,123억을 좀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695억을 좀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7.5% 매출 신장 효과가 있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25.3%가 좀 감소됐습니다. 지난 1분기 대비해서도 5.2%가 감소됐고 그리고 19.3%의 감소 요인이 있었다. 2분기 실적은 수요 부진 그리고 경쟁사의 증설에 따른 공급 증가에 따라서 원가 경쟁력을 좀 상실했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고 피지와 폴리의 북미 유럽 등의 고부가 지역의 제품 판매 확대로 수익성 방어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3분기 전망 계획에 대해서는 PO 일부 공급 차질 이슈가 좀 있는데 반등은 좀 기대되고 있지만 북미와 유럽 공급의 회복으로 약세로 좀 전망되고 있다. 근데 이게 비단 SKC의 이 경우만 아니라 전체 화학업종의 2022년 하반기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 기조에 관련된 어떤 이 수익성의 악화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오히려 수요의 감소 효과가 화학업종의 어떤 불안기의 어떤 초입식이다라는 어떤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SKC의 실적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사업 부분이 바로 화학업종이다라고 좀 판단된 상황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까지만 빠르게 좀 보고 넘어갈 텐데요. 네. 세 번째 반도체 소재 부분인데 SKC 솔믹스 과거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사업 영위했던 회사예요. 네네. 자진 상장 폐지 이후에 SKC가 100% 자회사로 좀 편입시킨 좀 이력이 있었고요. 2022년도 실적은 2분기 실적 1,356억 원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은 63억을 좀 달성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0.2%가 좀 증가됐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19.2%가 감소됐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지난 1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28.6% 증가되면서 흑자 전환했던 이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기조 안에서는 원가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개선됐고 전분기 대비 이익이 좀 증가했다라고 회사는 밝혔고요. 3분기 전망 계획에 대해서는 제품 포트폴리오 개선과 판가 인상 추진을 통해서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 부분인데 이 사업 부분은 현재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우리가 공시메이트 시간에서 한번 다뤄드린 바가 있었죠. 네. 회사
2022년도 2분기 매출액은 3,211억 원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은 1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7.2%의 매출 증감 추이는 있었지만 영업이익은 42.1%가 감소됐고 지난 1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됐고 영업이익은 46.4% 지난 1분기 대비 감소 추세에 있었다. 즉 이게 이 원유 파생 이 원부자재 가격이 어떤 판가 어떤 손익 관점에서 판가 전이 현상이 좀 일어나지 못하고 생산 원가가 그대로 원가 이 부담으로 좀 작용되는 어떤 비종 기조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좀 밝혔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판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원가 상승 영향이 좀 증대됐다. 고부가 가공 제품의 친환경 원단 제품의 견고한 실적을 좀 실현했지만 수익성이 좀 따라오지 못했다. 3분기 전망 계획에 대해서는 모바일 신규 모델 출시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원가 상승 기조 지속 그리고 IT, 디스플레이 등의 전방 사업의 수요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밝히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SKC 사업 부문별로 이제 실적 현황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기업의 모태인 이 필름 사업의 매각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 필름 사업이 중단 사업으로 빠지게 되면 3분기 실적 손익 감소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인더스트리 사업 부분의 어떤 매각이 아직은 매각 확정이 좀 된 흐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SKC의 기업 모태 사업이 어떤 인더스트리 어떤 사업 부분이 매각되는 어떤 전제 조건이 사실 어떤 이 전체 매출 캐파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수치거든요. 네네. 이 부분을 매각하는 어떤 관점에서 확보되는 어떤 캐시카우는 전량 동박 사업에 재투자되는 네. 기저효과. 일시적인 매출의 감소 요인은 분명히 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오히려 수익성 제고 관점, 고부가치 사업 관점에 추이를 좀 우리가 좀 판단해 본다면 저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좀 잘한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좀 저희가 분석을 해드린 바 있었죠. 네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모펀드와 어떤 매가 확정 부분과 구체적인 어떤 매각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아마 현재도 좀 추진 협의 중에 있는 것이다라고 좀 알고 있는데요. 일단 뭐 물적 분할 형태 이후에 매각 방침이 좀 더 유력해 보인다라는 어떤 전망들 그리고 지금 물적 분할에 관련된 이슈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반기 이내에 매각이 완료된다면 확보된 이 캐시카우는 다시금 SK 넥실리스의 어떤 캐파로 어떤 확장될 수 있는 어떤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시적인 매출 감소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실적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SKC 측이 필름 사업을 정리하고 확보한 자금을 동박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이 동박 시장에서의 중장기적인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이 2차 전지 4대 핵심 소재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액 이렇게 4대 핵심 소재만 우리가 좀 부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 4대 소재가 전체 배터리 원가를 다 구성하는 것은 아니죠. 이 4대 핵심 소재 안에 첨가되는 부가 기타 소재가 또 있습니다. 뭐 양극재에 들어가는 기타 핵심 소재가 있고요. 음극재, 뭐 분리막, 전액에 고루고루 좀 들어가는데 이게 기타 소재라고 해서 우리가 4번 이후에 5번까지 적용될 수 있는 이 기타 소재 핵심이 바로 동박입니다. 동박이 양극재 표면막을 이게 구리막으로 좀 감싸는 역할을 좀 하면서 네. 이 배터리 원가의 가장 큰 요소를 좀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 부분의 핵심 소재로 좀 사용되는 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SKC 자회사, SK 넥실리스의 어떤 사업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동박 시장 관점에서는 이 캐파 증설 관점에서는 필수 소재로 좀 들어간다는 점. 양극재 캐파가 원가의 전체 한 60%를 좀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전체 매출 배터리 원가 구성의 뭐 40%에서 60%까지 좀 차지하는 부분 안에서 핵심 소재인 어떤 부가 특수 소재인 동박이 오히려 그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해 나가고 해외 공장 이 증설 완료에 따라서 오히려 캐파가 2025년도에 3배 이상 더 커진다면 SKC는 확연한 슈퍼사이클 진입 초입에 있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동박 시장에서 캐파 증설 관점에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 함께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SKC의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4%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13만 1,500원. 지금 장종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5.4% 지금 하락한 14만 1,500원에 마감할 확률이 좀 크죠. 오늘 실적 기조에 대해서는 뭐 2분기 영업손익의 어떤 감소 효과가 좀 있었다. 이 우려감이 좀 반영됐지만 순수 사업 관점에서는 화학업종의 원가 부담률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반영이 된 것이다. 3분기의 화학업종에 그래도 원가 수익성이 좀 보존되는 관점에서는 2분기보다 좀 양호한 영업손익의 어떤 회복세를 좀 가져오지 않을까. 특히 SK 넥실리스의 어떤 하반기 동박 생산이 좀 더 가셔되는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의 어떤 약진 효과가 3분기 기저 효과로 좀 작용될 것이다. 저는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이 좀 맞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돌입을 좀 해줬는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최근 구간 12만 원에서 13만 원 구간, 12만 원에서 13만 원 구간 적극적 매수하기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어차피 중기 이상의 관점으로 좀 저는 보고 있거든요. 2023년도 이후부터 확연한 성장세에 좀 진입된 초입 단계에서 비록 사업 부분의 어떤 영업손익의 감소 요인은 있지만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어떤 약진 효과가 수익성을 좀 극대화시킨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SKC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적극적인 매수를 추천해 주셨고요. 하반기 이제 동박 생산이 가시화된다면 확연한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함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엔지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1998년 설립돼서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커넥티드 내비게이션 솔루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 OTA 솔루션, 첨단 운전자 보호 시스템인 커넥티드 에이다스 솔루션 등을 글로벌 전장 업체 및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차를 외부 통신망과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독자적인 솔루션 기술인 나브링크 솔루션 및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브링고를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넥티드카의 통신 모듈 탑재와 함께 필수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OTA 솔루션을 개발 완료했고 2016년 중국 지리자동차 그룹과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개별 기준 매출액은 48억 원, 영업 손실 19억 원, 당기 순손실은 8억 8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4%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43.2% 감소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89.3% 감소했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현재 주권 거래 정지 상태에 있는 엔지스 테크놀로지 바로 어제였습니다.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등의 사실 확인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등의 사실 확인입니다. 반기 검토 보고서를 좀 제출을 했는데 제출 시점에서 자본 잠식률 100분의 50 이상 또는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에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 반기 검토 의견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될 경우에 이 공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 반기 재무제표입니다. 제25 반기 재무제표의 이 검토 의견은요. 개별 재무제표 기준 의견 거절입니다. 사유는 기초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범위의 제한이다. 두 번째, 계속기업 가정에 불확실성이 있다. 검토 보고서 수령일은요 8월 8일자였습니다. 하단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주요 내용의 재무 수치는 직전 사업년도에 연결이었으나 연결 종속회사의 편입 해제로 인해서 당해 사업연도는 개별 기준이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자회사, 종속회사가 있었는데 올해 초에 종속회사를 매각한 것이죠. 그래서 종속회사가 없다 보니까 연결 대상이 아닌 개별 재무제표 제출 대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기 당해년도 감사 의견 거절 사유 중에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당사의 회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감사 의견 거절 사유에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이 회사가 앞으로 지속해서 영업을 잘 할 수 있느냐, 자, 이 관점에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이 회계감사인이 좀 지적을 좀 했는데 회사는 이에 대해서 현재 회상 절차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좀 반영된 것이다라고 풀이하는 공시입니다.
이어서 공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에 따라서 반기 보고서 좀 제출했고요. 기타 시장 안내 공시부터 좀 보도록 하죠. 회사 엔지스테크놀로지 상장 폐지 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2023년도, 2021 사업년도의 반기 그리고 2021년도 사업년도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임에 따라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됐다. 2022년 5월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했는데 심의가 아직 종결되지 못해서 추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하고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을 안내한 바 있었다. 5월 31일 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해야 되는데 속개 결정이 좀 나면서 오히려 이 가부 결정이 좀 지연됐다는 뜻입니다. 이와 별도로 8월 30날 회사는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의견 거절 또는 범위 제한의 한정 의견에 이어서 2022년 8월 8일 제출한 반기 검토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좀 공시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와 별개 사유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됐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좀 변경이 됐다는 뜻인데 지금 현재 주권 거래가 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시 좀 의미가 없고요. 자, 이 반기 보고서 내용을 좀 잠깐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반기 보고서에 의견 거절 사유가 있느냐. 자, 네. 반기 감사 보고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의견 거절의 사유가 좀 잘 나와 있어요. 의견 거절의 근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1년 12월 30일자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타 감사인이 감사했는데 2022년 3월 23일자 감사 보고서에서 감사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즉 감사 의견 거절을 했죠. 자, 이에 따라서 기초 재무제표가 감사 의견 거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후에 감사인도 이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회계관점이에요. 2021년도에 감사 의견에 대해서 적정 의견을 받고 다시금 적정 의견 상태에서의 반기 검토 보고서 역시 의견 적정을 받는가, 특이점이 좀 없는, 검토 의견에 어떤 이슈가 없는, 비적정이 아닌 적정 의견을 좀 받아야 되는 이슈가 좀 있어야 되는데 기초 재무제표 자체가 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인데 회사는 반기 재무제표에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했는데 주석 39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회사는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우려 등으로 인해서 2021년 4월 26일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서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현재 회생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자, 이 여부가 그 존속 능력의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회계감사에는 판단한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요건에 의해서 의견 거절이 좀 됐는데 강조사항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인데 다음의 사항들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가능성. 두 번째, 주권 매매 거래 정지 및 개선 기간의 부여. 세 번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인데 이 세 가지의 어떤 리스크가 이 감사인의 어떤 감사 보고서 이외의 어떤 이슈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엔지스 테크놀로지가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회사 측에서는 이의 신청을 조속히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대표님, 이 이의 신청 제출 후에 기심의 판단을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이의 신청 여부에서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추가적인 사실상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되는 것이죠. 네네. 추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되는 것뿐이지 기존에 있는 개선 기간 부여에 따른 이행 결과는 종료가 됐죠. 개선 기간 이미 좀 종료가 됐고요. 이 기타 시장 안내에 나와 있잖아요. 2022년 5월 31일 이미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심의 여부가 종결되지 못하는 기업심사위원회 속개 결정이었는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 기심위에서도 이 엔지스 테크놀로지의 어떤 반기 검토 보고서의 어떤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가정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견 거절을 좀 받았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기심이 어떤 판단에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보는데 일단 좀 냉정하지만 이 사유 안에서는 저는 상장 폐지가 좀 심의 의결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개선 기간이 부여된 이 기간 안에서 회사는
회생 절차 기간에 있는 기간 안에서 해야 되는 어떤 영업 정상화나 경영 정상화 측면을 좀 논의로 하더라도 재무제표의 어떤 적정 의견을 좀 빠르게 수감받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자, 이 여부를 아직까지 의견 거절 상태로 좀 끌고 왔다는 것은 오히려 이 기간 내에 회사가 정상적인 어떤 이 감사 대응을 못했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의결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게 정리매매를 바로 의미하는 것보다는 회사의 또 다른 이 개선 계획에 대한 어떤 이의 신청 제기를 통해서 다시금 한 번 더 기회를 받도록 노력하는 어떤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기업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이 가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관문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대표님께서는 기심위에서 이 상장 폐지가 심의 의결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엔지스 테크놀로지가 이제 2020년 반기 보고서에서 의견 한정을 받았고요. 2020년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 2021년 반기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 그리고 2021년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 거의 뭐 2년 반째 감사 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 폐지 사유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 이게 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요? 네, 내용을 보면 아까도 제가 이 반기 보고서 리뷰를 좀 해드렸죠. 그랬더니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전기 감사 자체가 감사 의견 거절이었기 때문에 기초 범위 제한이 있었다. 기초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생 절차를 진행지고 있는 이 회사의 어떤 이 기업 영속성의 어떤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두 가지 포인트이기 때문에 최초에 그렇다면 어떤 이슈 때문에 주권 거래가 정지되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공시를 보면 2021년도 8월 30일이었습니다. 회사는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등의 이 사실 확인 공시가 있었는데 2021년도 반기에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어요. 자, 이 내용을 좀 다시금 좀 본다면, 자, 이 내용 좀 보죠. 자, 202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자, 3년을 보고, 자, 2020년대 감사 보고서, 반기 보고서 말고요. 지금 자, 여긴데요. 지금 소속부 변경 이후에 지금 주권 거래 정지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일단 먼저 발생이 좀 됐었고요. 네네. 다음 공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 보고서 이후 그다음에 2020년도 12월, 2021년도 감사 보고서. 자, 여기서 상장 폐지 사유가 좀 발생됐는데 감사 보고서 제출의 이슈 부분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고서 주석 내용을 우리가 좀 역순으로 좀 찾아가다 보면 최초의 거래 정지가 됐던 시점에 감사 의견 거절에 어떤 포인트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도 의견 거절 상태에 재감사를 다시금 수감받지 못했다는 뜻은 이 원초적인 부분이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의견 거절의 근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특수관계자 범위 및 거래와 관련된 회계 처리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 우리는 회사와 특수관계자에 관해 금융상품 거래 그리고 기타 자금 거래에 대해서 경제적 실질과 별도 재무제표에 따른 회계 처리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획득하지 못하였다. 자, 이 뜻이 뭐냐면 회사가 특수관계자와 금융상품 거래고 기타 자금 거래가 있었던 것이 보여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실질,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즉 이게 좀 냉정하게 좀 더 강하게 좀 이 포장을 좀 해보면, 포장이 아닙니다. 이 문구는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다 보면 횡령입니다. 회사의 특수관계자의 자금 거래에 어떤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는 것은 그만큼 유출된 자금이 들어오지 않거나 나간 자금 상태에서 이 자금의 어떤 회수 적정성의 어떤 의문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요소인데, 이게 횡령이라고 좀 제가 단정한 것은 아니지만 네네. 통상적인 어떤 그런 상징성에 관련된 의문이 있죠. 특수관계자의 범위 거래에 관련된 회계 처리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던 대다수의 회사가 사실상 최종적으로는 횡령 공시를 하게 되는 이슈가 있었다. 두 번째, 자금 관련 내부 통제에 대한 미비점인데, 우리는 단기 중 발생한 회사의 자금 거래와 관련돼서 적절한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취약점을 발견했다. 회사의 자금 통제 절차가 훼손되었다. 즉 자금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내부 통제 절차를
수립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우리는 2020년 12월 31일자 재무제표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의견 한정 관련된 부분 반기 검토 보고서 상에서도 이미 의문 제기를 좀 해줬어요. 숙제를 좀 내줬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인데 하단에 좀 더 내용을 볼까요? 지금 시간 관계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네네. 지금 이 정리를 해본 바에는 주석 32번의 어떤 문제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주석 32번 내용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주석 32번에 대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조금만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1번까지 왔고요. 32번 특수관계자에 관련된 현황이 있는데 종속기업인 멜콘과 벡터스 기술투자, 서한성 분 반도체 유원공사 등의 종속기업과 기타의 특수관계자가 있는데 이 특수관계자의 어떤 자금 거래 내용 있죠. 채권 채무의 어떤 잔액 부분 그리고 자금의 거래 내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유의적인 의문을 좀 제기했다는 것은 이 자금 거래에 대한 어떤 실체성을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었다라는 어떤 의견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기 검토 보고서의 어떤 의견 거절 효과는 애초에 2020년도에 감사 보고서의 어떤 원천적인 이 회계 이슈를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해도 무방하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자금 거래 불확실성이 이제 근본적인 원인으로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된다면 그럼 이후에 이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상장 폐지를 최종적으로 좀 결정한다면 이에 따라서 정리매매의 어떤 개시 결정이 좀 내려진다면 회사는 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즉시 정리매매 절차가 좀 중단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 판단 하에서 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이 뭐 인용되지 않고 기각되는 케이스가 좀 많죠. 기각이 된다면 뭐 정리매매 절차는 좀 진행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회사 회생 절차 개시 기간에 있기 때문에 주권거래 정지 사유와는 좀 이 관계가 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회생법인과 이 상장 폐지에 대한 어떤 효력을 좀 다투는 이 관할이죠. 서울의 어떤 남부지방법원이죠. 남부지방법원의 어떤 이 부분은 좀 다른 요건이다. 회생 절차를 받고 있다고 해서 상장 유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죠. 기업의 어떤 영속성 관점에서 우리가 회생 절차를 통해서 기업 정상화 관점에서 회생법원은 좀 다루는 이 부분이고 상장의 유지와 그 효력에 대한 어떤 다툼 부분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좀 다툴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 아직은 개선기간 부여 이후에 지금 심의기간 어떤 속개 결정이 좀 됐었죠. 네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은 2021년 4월 7일 5시 37분부터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 정지를 한다. 자, 이 내용 때문에 지금 내용을 보면 4월 20일자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선기간 부여 효과가 지금 개선기간의 종료는요.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만료일 또는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라고 좀 밝혔는데 이의신청서를 일단 4월 22일에 좀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 영업일 이내에 상장 폐지 여부를 좀 결정하겠다고 좀 밝혔는데 네네. 지금 현재 뭐 속기 결정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현재 5월 31일 기업심사 개최 이후에 속개 이후에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반기 검토에서의 어떤 의견 거절 사유는 상장 폐지 판단의 중요한 어떤 요소가 좀 아니었나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럼 우리 보유자분들이 걱정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끝으로 이제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 내용 하단에 좀 나와 있죠. 회사는 2022년 8월 30일 영업일 기준입니다. 8월 30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8월 30일까지 그래도 다시 한번 회사는 이의신청을 좀 제출할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이 이후에 관련된 기심위에서 또 최종 판단 여부가 좀 결정될 텐데 저는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상장 폐지의 어떤 결효효과는 좀 있다. 그런데 이제 기업심사위원회 어떤 판단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기회를 제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SKC와 엔지스 테크놀로지 살펴봤는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들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